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최근 아주 뜨거웠던 K옥션 주가 흐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2025년 6월 25일이었죠. 코스닥 시장 전체는 좀 주춤했는데 K옥션 주식은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상한가. 그날 시장 분위기랑 완전 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왜 이런 시장 역주행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게 K옥션이나 또 요즘 떠오르는 토큰 증권, STO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일단 팩트부터 좀 보죠. 6월 25일 K옥션, 전날보다 무려 29.79%가 올라서 5,380원에 딱 마감했습니다. 상한가죠. 네, 29.79%, 거의 30%가 하루 만에 오른 건데요. 근데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보면 0.34% 하락했어요. 이게 진짜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시장 전체가 내려가는데 혼자 저렇게 급등했다는 건 이건 뭐 명백하게 K옥션 자체에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 강력한 호재라는 게 뭘까요? 사실 그 급등이 완전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그 전날 24일에도 이미 주가가 한 4.4% 넘게 올랐었거든요. 아, 미리 좀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결정적인 한방, 그게 뭐였을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예탁결제원, KSD가 토큰 증권, STO라고 하죠. 이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STO 플랫폼 게시. 이게 핵심이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걸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거예요. 토큰 형태로요. 네. 일종의 전자증권인 셈인데 이걸 통해서 고가의 자산도 지분을 잘게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비싼 미술품도 내가 10,000원, 20,000원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예탁결제원이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건 이게 그냥 기술적인 시도가 아니라 이제 어엿한 제도권 구명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그렇죠. 특히 예탁결제원이 발행 총량 같은 걸 관리해 주니까 시장의 투명성이나 안정성도 훨씬 높아질 거고요. 신뢰도가 올라가겠네요. 네. STO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발표였던 거죠. 그런데 예탁결제원 플랫폼 게시가 왜 유독 K옥션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거죠? 아, 그게 바로 K옥션의 자회사 투게더 알트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미술품 STO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투게더 아트.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국내 미술품 STO 분야에서는 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의 플랫폼은 이 투게더 아트 같은 STO 발행사들한테는 뭐랄까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셈이에요. 그렇군요. 특히 작년에 보니까 전통적인 미술품 경매 시장은 엄청 안 좋았다면서요?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2023년에 시장 규모가 49%나 줄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STO 사업은 K옥션에게 정말 중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돌파구네요, 완전히. 네,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보면 이 STO 사업 덕분에 K옥션의 2025년 매출 전망치가 작년보다 거의 60% 늘어난 194억 원에 달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우와, 60% 증가요? 대단하네요. 근데 투게더 아트, 실적은 좀 어떤가요? 이게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성과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벌써 7차례나 미술품 기반 투자계약 증권을 발행했고요. 7번이나요? 네. 물론 초기에 약단 한 4% 정도 물량이 안 팔리는 실권주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 완판은 아니었군요. 네, 초반에는요. 하지만 그 이후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완료해서 투자자들한테 최고 161%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161%요? 와, 엄청난 수익률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재력이 있다는 거 보여준 사례죠.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한 10건에서 12건 정도 더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네, 시장 선점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그럼 투자자들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좀 재밌던데 상한가 치기 전날인 24일에는 외국인이란 기관이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땐 웨인이란 기관이 샀죠. 그런데 정작 상한가를 기록한 25일 당일에는 개인이 무려 7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반대로 외국인이란 기관은 각각 19억, 50억 원어치를 팔면서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죠. 아, 네, 그건 좀 전형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이라고요? 네,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예탁원 발표 같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하거나 예측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미리 사두는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소식을 보고 막 몰려들면서 주가가 급등하면 그때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움직임이죠. 정보 접근성이나 분석력의 차이가 이런 매매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K옥션의 상한가,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술품 같은 이전에는 좀 투자하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토큰 증권, STO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탄이고요. 그리고 K옥션이 이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는 선두주자 중 하나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네요. 예탁결제원의 플랫폼 출시가 STO 시장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됐다는 것.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K옥션이 자회사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이 기회를 아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STO 관련 법이나 제도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질지. 법규 문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투게더 아트가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증권에 발행하고 완판시킬 수 있을지, 또 경쟁사들은 얼마나 빠르게 이 시장에 뛰어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STO를 통해서 미술품처럼 과거에는 소수만 소유할 수 있었던 고가 자산의 소유권이 아주 잘게 쪼개져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요, 이게 단순히 투자자의 범위를 넓히는 걸 넘어서 그 자산, 예를 들면 미술품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혹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